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협상을 망하게 하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직감적인 접근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 사이클의 결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협상을 망하게 하는 길, 협상을 직감적으로 하면 협상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입장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장 중심주의는 내 입장, 영어로 이야기하면 포지션입니다.에 동의하라든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제시하는 안뿐이다. 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감적인 협상자는 상대가 지쳐서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합니다. 하지만은 결과는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고 대체로 다음 중 하나 혹은 몇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냐? 협상의 상대와 나, 그죠? 쌍방이죠. 쌍방의 그 비용이 증대되고 협상이 교착됩니다. 진전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 포지션을 고수하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서 다른 프로젝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쌍방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쌍방의 관계가 악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상대가 협상 테이블을 워크웨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 우리가 일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쪽, one party, 한쪽이 양보하지만은 내가 양보를 한다 이거죠. 내가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상대가 양보를 한다.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거래는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체면을 잃었다고 느끼면서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 중심주의는 협상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쌍방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극단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주장하고 양보를 거부합니다. 입장 중심주의에 있는 협상자들은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물러설 뿐 마치 양보를 하게 되면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협상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입장 중심주의의 이러한 이 함정은 협상자의 이익 또는 협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협상의 동기에 대해서 협상을 함으로써 이러한 입장 중심주의의 함정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 그리고 입장,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사이다를 사러 갔다. 사이다를 사려고 하는 것은 나의 포지션, 사이다를 왜 사려고 하느냐, 목이 말라서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건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 중심주의의 함정은 협상의 이익 또는 협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에 바탕을 둔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저기 아프리카 저 남단 오른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약 한 25년 전에 Department of State, 미국의 국무성 산하에 있는 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미국 공보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1994년인가에 전 세계에서 30명의 젊은 양 프로페서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이 이 타이틀은 Foreign Lecturer를 위한 United States Economic and Social Policy라 해가지고 미국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2달간의 강의였습니다. 그때 참여한 사람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교수가 여성 교수가 왔는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의 빠른 스피드, 빨리빨리 하는 문화와 너무 달라가지고 그 당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있는데, 여하튼 이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스위스와 미국의 기업이 접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표자가 방문을 했는데, 이 회사는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희소한 관목, 이렇게 나무 있죠, 이렇게 나무 관목, 이 관목을 원료로 하는 신약, 뉴 메디신, 신약 생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관목이 재배되는 그 마다가스카르 토지의 점유권을 받는 조건으로 마다가스카르에 투자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로서는 이 관목이 자신들에게는 이용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이 스위스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 말이죠, 이러한 이 스위스 말고 미국의 다국적 화장품 회사도 마다가스카르에 이러한 유사한 제안을 하면서 협상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조건으로 100% 점유권. 그렇게 제안을 두 군데서 받다 보니까 이 마다가스카르 정부로서는 100% 점유권이기 때문에 한쪽을 주게 되면 한쪽을 점유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그러한 입장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어떻게 했냐니까, 스위스 제약회사하고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너네 둘이 한번 만나 가지고 협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우리가 입찰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회사가 협상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협상의 초점이 입장 중심에서, 입장이 뭡니까? 스위스나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이나 이 마다가스카르 토지의 100% 점유권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 중심의 협상에서 동기 중심의 협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뭐냐? 이 관목,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그런 희소나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하튼간에 그런 게 있다 하고, 그 관목의 사용에, 활용에 대한 질문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을 때 뭐냐? 서로가 찾고 있는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각 기업이 구하려고 하는 관목의 나무의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채취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 한쪽은 그 나무의 잎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을 추출하고, 또 한쪽은 그 나무의 뿌리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토지를 100% 점유를 하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으로 되고, 서로가 합의를 하면 문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입장 중심의 대응은 특정 성분을 입수한다는 그런 참된 동기를 알아내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된 동기가 뭡니까? 이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데 입장 중심의 협상에서 있어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100% 땅을 점유해가지고 나무를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쌍방의 동기를 서로가 인식하게 되자 두 회사는 각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다가스카르 정부도 미국, 스위스의 한쪽의 제안만을 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배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냐 하는 것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협상자의 참된 동기 내지는 숨은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서로의 이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